네. 통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삐삐. 삐삐입니다. 저는 삐삐를 썼던 세대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허리춤에 차시면서 쓰던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버튼을 몇 번 눌러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 삐삐를 쓰면서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불편 없이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뭐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걸고 받고 우리가 소통하는 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니까 손에 이거를 쥐고 있더라고요. 이때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약 1990년도에서 2000년대 넘어올 때의 시기인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국가가 정부에서 약 10조라는 보조금을 풀어서 실제로 이때는 공짜폰이라는 걸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비용 없이 내가 와서 개통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열심히 쓰시고 그냥 휴대폰 비용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삐삐를 쓸 때보다 이 핸드폰을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전화를 할 수 있고 그 편리함에 사람들이 많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삐를 쓸 때는 10,000원 정도 했던 요금이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오면서 약 30,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 통신 요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무선 통신 요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술, 소주. 제가 거의 한 4주 못 먹고 있는데 이 소주 시장이 연간 2.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마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뭔가요? 치맥. 진짜 먹고 싶어요. 저도. 치맥 시장은 둘 다 합쳐도 약 8.5조 정도. 그리고 여성분들이 매일 찍어 바르시는 화장품 시장이 연간 8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무선 통신 요금 시장이 이때 삐삐에서 핸드폰을 넘어오던 그 시대에 30조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2009년 국방 예산보다 1조 정도 많은 지금은 통신 요금 시장이 약 40조에서 45조 정도 됩니다. 이때 그 많은 돈들이 40조 시장 내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기업들은 당연히 벌어갔을 거예요. 어디가? SK, KT, LG 이 통신 3사는 무조건 돈을 벌어갔어요. 근데 이 개인이 정보 하나를 잘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개인이 신인 재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십니다. 이 대리점사님께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셨냐고 보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이런 기사까지 떴었어요. 영세한 대리점은 500여 명, 규모가 큰 것은 5만여 명까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광고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기사가 뭐 어떻게 했었어요? 이들이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은 작게는 75만 원에서 월 1억 9,500여만 원까지 돈을 벌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어갔지? 심지어 기사가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갔지라고 보았더니 통신대리점사님의 수익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전에 핸드폰을 개통하러 갔을 때 어디를 방문을 하셨었죠? 대리점. 네, 대리점을 갔습니다. 대리점을 가게 되면 이 통신 대리점이 신분증을 받고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통신사로 중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이 사람의 신용을 확인을 하고 서비스라는 걸 연결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무엇을 내냐면 요금이라는 것을 통신사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대리점사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낸 요금에서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7%를 평균 4년에서 5년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 평균 4년에서 5년? 그치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 통신 대리점을 차리는 데는 보통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통신 3사가 다 적혀있는 판매점이에요. 판매점에는 몇 천에서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간판으로 돼 있는 가게를 보셨죠? 거기가 대리점인데 그 가게 하나를 차리려면 약 3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3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수수료가 7%? 그러면 평균 1인당 5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당 약 3,500원 정도를 제가 벌어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너무 수많은 억단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님의 수익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 수익 구조를 제가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통닭집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통닭집은 약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고요. 통신대리점은 약 5억 정도 들여서 차렸다고 보실게요. 첫 번째 달 당연히 통닭을 열심히 파셔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30마리 정도, 지금 30마리 팔아지나요? 네, 모르겠네요. 일단 하루에 30마리 정도 해서 한 달에 1000마리 정도 튀겨 팔았다라고 보고 마진을 똑같이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통닭집 사장님께서는 1월 달에 약 350만 원이라는 수입을 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가입자를 모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약 1000명 정도의 모집을 하셨을 때 똑같이 5만 원에 7% 해서 3,500원의 수수료가 남으면 350만 원이라는 돈을 똑같이 벌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통닭집은 1억 들여서 또 350만 원을 벌었고요.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 5억을 들여서 350만 원을 벌었어요. 누가 더 이익이 큰가요? 네, 통닭집 사장님께서 더 많은 이익을 받으셨어요. 그럴 거면 5억이면 난 통닭집 5개 차려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 이제 수입 비교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통닭집 사장님께서도 나도 이번 달도 열심히 치킨을 튀겨 팔아야겠다 해서 똑같이 3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받아갈 때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난 끝까지 해보겠다 해서 1000명의 가입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장에 350만 원이 찍히는 게 아니고 통장을 딱 찍어 보았더니 350만 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이유는 아시나요? 첫 번째 달 1월에 가입했던 이 가입자들이 한 달 쓰고 핸드폰 안 쓰고 버리시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달 그러면 이전에 모았던 1000명 분들이 또 한 달에 쓰시겠네요. 그래서 누적이 된 수입인 70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통닭집 사장님께서는 350만 원 벌어가셨고요.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 얼마를 버시는 건가요? 네, 누적된 3,000명에 대한 수수료가 내 통장에 찍히기 때문에 1,0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통신대리점 사장님의 수익이 비밀이라고 보시는데요. 10번째 달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통닭집 사장님도 350만 원 버셨고요.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10번째 달에 누적된 10,000명의 회사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 3,50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게 누적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 통신 아이템 하나로 이런 수익을 벌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11번째 달입니다. 통닭을 너무 튀겨 팔다가 몸져 누우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닭집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수입 있을까요? 네,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는 내 10달 동안 너무 열심히 가입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와서 내 통장을 찍어보면 약 3,500만 원이라는 엇비슷한 돈이 내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10월까지 모집했던 이 10,000명의 소비자는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쓴다. 계속 쓰고 요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받아본다. 그래서 돈이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이런 돈의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통닭집 사장님께서 벌어가셨던 수입은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공사장 가서 일을 한다 해가지고 노동 수입이 아니라 내 시간과 맞바꿔서 수입을 벌어가는 부분이 바로 노동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신대리점 사장님께서 벌어가셨던 수입은 권리 수입 분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유통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을 권리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러니까 전국에 전 세계 노동 수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9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만 봐도 뭐 아시죠? 그리고 이 권리 수입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약 5%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노동 수입 벌어가는 부면에 계신 분들에서 흘러가는 돈은 약 20%밖에 안 되고요. 이 권리 수입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약 80%의 돈을 벌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대리점사님이 정보를 하나 잘 접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부산인데요. 부산에 사는 송언재 씨입니다. 부산에 두 곳, 김해에 한 곳 본점을 포함해서 4개의 대리점을 운영했고요. 약 350여 개의 판매점과 함께 거래를 해가지고 평균 매출액만 70억 원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월 받는 수수료가 4억 3천만 원까지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4억 3천만 원 한 달에 벌어가신 수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듣고 대리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 대리점을 한번 차려봐야겠다 라고, 죄송한데 에어컨 좀 켜주시면 너무 덥네요. 자금이 있다, 대리점을 한번 차려봐야겠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장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약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6,100만 회선 정도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개통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인당 2폰, 3폰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사실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초포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레드오션 시장이 있으면 블루오션 시장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신비 10년 넘게 세계 최초. 보시면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통신 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나요? 지금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통신 정책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포화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3사가 독점을 했고 단말기 업체들이 다 나와서 단말기 값 너무 비싸죠. 약정 걸고 위약금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낮춰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 요금도 조금 싸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심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MVA로 알뜰폰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 1호분에서 이제 요금을 조금 다운시키고, 단말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급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중저가 단말기라든지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게끔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곧 뭐가 나오나요? 5G가 나옵니다. 5G가 나오게 되고 또 인공지능, 사물과 사물끼리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좀 갖춰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장이 바로 이 MVNO라는 알뜰폰 시장입니다. 알뜰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어로 풀이를 하면 이제 모바일 벌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죄송합니다,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상의 망을 이용한다. 가상의 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원래 우리가 있던 기관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SKT, KT, AGT, 이제 요 3사들이 쓰는 원래 망이 있습니다. 회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쓰고 남는 거를 빌려옴으로써 우리는 설비비라든지 유지비 따로 들지 않고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통신 서비스를. 그럼 고객님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쓰시고 통신 요금을 내시면 저희는 이 기관 통신사들에게 망 임대료만 준다. 이게 바로 MVNO 알뜰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셔서 효도폰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대한민국 명칭이 이제 알뜰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래는 MVN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MVNO 시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우체국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마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많이 보셨나요? 네,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이제 리브 모바일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사실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가요?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죠. 대기업이죠. 근데 이런 대기업이 방탄소년단 광고비 얼마나 들까요? 네, 이런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걸 기업들은 누구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현황을 보시면 이 기사가 나온 게 2017년도네요. 5년 6개월 만에 지금 700만 돌파라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더 돌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알뜰폰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그렇게 커지면서 좀 맞물려가고 있는 게 지금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제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단말기가 원래 보통 대리점을 가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게 되면 유심과 함께 개통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약정과 위약금을 걸고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내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요금과 단말기를 따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쇼핑몰, 11번가라든지 지마켓, 뭐 하이마트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말기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대리점에서 약정을 걸고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다른 타 유통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지금 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1번가에서 갤럭시 A30 자급제 폰이네요. 지금 이제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회사 자체에 대해서 자급제 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시리즈도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00대가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홍미노트 7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 국내 회사가 아니거든요. 홍미노트는. 근데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기능 별거 다른 거 없고, 그리고 가격도 착해서 구매를 한다. 이 홍미노트 7이 갤럭시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8인가 9인가 기능이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아서 사람들은 구매를 한다. 지금 최신 폰 S20 제일 최신에 나온 S20인가요?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 주위에도 없어요. 최신 폰 쓰시는 분들. 옛날처럼 줄 서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고 기능 비슷한 중저가 폰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심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급제 폰은 통신사 약정 없는 공기계 스마트폰, 약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제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렴한 알뜰폰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 겁니다. 지금 이게 맞물려서 지금 알뜰폰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 얘기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KT 알뜰폰 브랜드에 대해서, 엔텔레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3사가 독점하던 거기서 이제 알뜰폰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럼 시장성은 당연히 있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바로 저희 엔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익형 선불폰 엔텔레콤은요, 2013년도에 정식 출시가 되었고요. KT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던 단말기 그대로, 쓰던 번호 그대로 넘어오실 수 있고, 약정이나 위약금 추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개통하실 때. 그리고 알뜰폰 업계에서 최다 요금제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불요금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후불요금제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선불요금제와 경쟁력 있는 후불요금제를 통해서 뭐 불특정 다수도 되고 내 지인도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요금제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선불요금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요?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후불로 개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불도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을 보니 이제 약정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정 없는 저희 통신사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저희는 이런 분들, 신용불량자라든지 신용 회복 중이시라는 분들이라든지 통신에 연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개인 회생,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에 있으신 분들이 조건 없이 오셔서 개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 명의로.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개통이 진행될 수 있고요. 저희 선불요금제를 조금 보여드리면, 총 2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요금제표를 바꿨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22가지 정도 있고,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다른 선물과 조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뭐 한눈에 봐도 차이가 보이죠? 요금제 종류가 총 저희는 36쪽이 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가 서비스가 저희는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 전화라든지 로밍이 가능한 통신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불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가 저희 49,400원입니다. 그래서 음성, 문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약정이나 예약금이 따로 없고 원하시는 기간만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쟁력은 저희는 이동성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N스마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은 태블릿 PC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개통 업무라든지 그다음 다른 대리적 업무들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였고요. 개통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이용 동의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출자 정보, 개인정보 누르시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번호 채번을 해주시고 주소, 유심번호, 그 다음 요금제를 선택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N스마트 개통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스마트하게 N스마트 파트 1 N스마트의 개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N스마트 어플을 다운받으신 뒤 실행 후 로그인해주세요. 메인 화면에 시트 파일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스텝 2 사전 체크 화면입니다. 매출자의 회원번호를 입력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객 문형을 선택해주세요. 선불 혹은 후불 가입 문형을 선택해주세요. 고객명과 고객 신분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외국인 고객의 경우 띄어쓰기와 철자에 유의해주세요. 고객 신분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실명인증 증빙서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이동자증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 가능합니다. 잠깐! 실명인증 증빙서를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증은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입력, 운전면허증의 경우 해당 운전면허 발급 일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 등록증 발급 일자, 국가이동자증에 소지하고 계실 경우 국가이동자증 발급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 여권 선택 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증 선택 시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일자를 입력해주세요. 인증번호 고객 연락처 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스텝 3 번호 조회 화면입니다. 희망번호 4자리를 입력하신 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시는 번호를 고르신 뒤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텝 4 청구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청구서 양식은 선불의 경우 청구서가 미발행되며 후불의 경우 우편 혹은 이메일을 선택해주세요. 우편 선택 시 받으실 주소를 검색 후 상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불 납부 방법은 지로로 자동 입력되지만 청구서는 미발행됩니다. 후불 납부 방법은 은행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25일,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말일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외국인 후불 개통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입력해주세요. 소지하고 계신 유심카드 적기 영문을 제외한 숫자 19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원하시는 요금제를 선택하신 뒤 선불의 경우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가상계좌란 희망하는 은행이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선불 요금을 충전하는 계좌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시면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텝 6 제출서류 촬영 화면입니다. 신분증을 필수로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명의자 신분증을 원본으로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을 위에서 정면으로 찍어주세요. 측면 촬영, 초점이 맞지 않는 촬영, 복사본 촬영, 재촬영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여기서 중요! 충분 문제 발생 시 선택 자료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회원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니 모르는 사람 개통 시 적극 활용하여주세요. 개통국에서는 영업소 혹은 생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접수자와 함께 사진 촬영 시 신분증을 들고 함께 촬영해주세요. 기타 선택은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포장을 촬영해주세요. 스텝 7 신규 신청서 확인 참여 화면입니다. 유심번호, 최종 납부 방법, 요금제를 꼭 확인해주세요.
N스마트는 대면 개통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통하거나 개통된 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는 공지 행위입니다. 개통 접수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메인 화면 신호개통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 상태에 따라 개통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통이 접수되면 번호 예약 성공, 개통이 진행 중일 경우 개통 순항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며 개통이 완료되면 개통 순항 성공으로 표시됩니다. 이상 N스마트 개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 손안의 비즈니스 파트너 N스마트와 함께하세요. 네, 이 영상에서 N스마트에 대해서 다 설명해줬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영상에서 설명해줬네요. 네,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면 조금 어렵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만 개통을 진행을 해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에 힘만 있으면 클릭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N스마트를 통해서 개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객을 직접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인지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받을 때 서명과 사인까지 받아주시는데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받아보시면은 문의를 받아보시면은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객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N텔레콤에서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N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개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N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검색을 하시고 설치를 하게 되시면 신규 개통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고객님이 직접 유심을 구입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만 안내를 해주시고요. 직접 고객님이 개통 진행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용동의 전체 동의 눌러주시면은 이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의 회원번호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국인인지 선불인지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락 가능한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번호를 내가 원하는 번호를 고객님께서 직접 조회를 하셔서 채널을 하시면 되고 유심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신 유심을 쓰실 때는 아까 N스마트에 기입을 했던 것처럼 뒤에 영문을 빼고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택배로 유심을 받을 경우에는 구매 요청을 해주면 저희가 확인하고 기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금제 선택하시고 요금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똑같이 N스마트 진행된 거를 고객님이 직접 사진을 찍어 주시면 돼요. 신분증과 그 다음 개통 동의서라든지 그 다음 이런 부분을 좀 찍어 주시고 사인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성명 쓰시고 사인을 하면 이제 개통 신청 완료가 뜨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저희 태블릿 소유자 번호 회원번호 넣었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N스마트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번 더 그 사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확인을 하고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도 직접 번거롭게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이 시국에 고객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개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N스마트 서비스 제공 범위입니다. 저희는 정말 경쟁력 있는 게 주말에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며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번호 이동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5시 반까지 일요일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통 이외에도 모든 대리점의 업무를 N스마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텔레콤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반 대리점과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리점 처음에 대리점 차린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4억에서 10억 정도의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수수료는 내가 4년에서 5년 정도의 7%를 관리 수수료 방법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지역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시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포화 시장입니다. 그리고 모집은 약 10,000명 정도 모집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넘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랬을 때 이걸 비교했을 때 저희 N텔레콤을 통해서 대리점 사업권을 얻게 되면 첫 번째로 비용입니다. 비용.
5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종합 유통기업입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함께 받아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약 35% 정도를 풀어드린다. 그러면 수수료를 비교해봤을 때 사실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더 커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수료 35% 받아가실 수 있고 중요한 게 기간인데요. 이 사람이 쓰는 기간 동안 내는 기간 동안 평생 상속까지 받아서 저는 수수료를 받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동성이 편리한 N스마트가 있고요. 지역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점되어 있는 시장에서 알뜰포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극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껏 모집을 하시면 그만큼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벌어갈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인스마트를 통해서 누구나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약자로는 NRC라고 부릅니다. 1999년 12월 8일날 법적으로 법이 설립을 하였고요. 현재 누적계약 회원수는 260만 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는 지금 서울에 한 군데만 있고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서울의 수원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 물류센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최초로 R&D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린바이오라는 주식회사 셀린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지금 국책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필리핀에 해외 법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전국에 약 70여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동통신 브랜드 엔텔레콤을 주력으로 다양한 분야를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종합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텔레콤 이외에도 온라인 복합 쇼핑몰이라는 아이몰7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더세린, 그다음 교육 상품인 엠보임, 프리미엄 주방용품인 파마라이프 나인스타, 그리고 리빙 상품인 엔리옴, 건강기능식품인 네이트리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통신이라는 상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누적 회원수가 보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종합 기업이 되었다, 중견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쓰는 통신 요금을 좀 줄여보자, 소비를 전략해보자 라는 겁니다. 1인당 평균 요금 5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4인 기준이면 월 20만원이라는 통신 요금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면 240만원이고요. 5년이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5년 쓰고 휴대폰을 버리실 거 아니시잖아요.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대리점 사업 사장님이 되어서 S마트를 받고 이 S마트를 통해서 우리 가족만 개통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약 20만원의 약 20%를 제가 수익으로 한번 받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년이면 48만원이고요. 5년이면 24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리점 사업권 얻었으면 소비자를 한번 모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모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내가 모집한 소비자의 약 요금의 20%를 받아온다라고 봤을 때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모집하면 매월 10만원이라는 권리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고요. 50명이 되었을 때는 약 50만원 정도, 그리고 100명이 모였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의 권리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명을 어떻게 모으지? 내 지인도 50명 안 되는데, 내 지인도 100명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선불 요금제와 후불 요금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나 지인들을 같이 개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의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개통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팀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렸을 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찾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국에 있는 이런 센터 같은 곳이 약 70여 군데가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센터를 통해서 공개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텍트 시대에 비대면 개통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산에 있지만 서울에서 문의 오신 고객님께 비대면 어플을 통해서 개통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페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차 옆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붙여서 이제 이 차가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주차돼 있거나 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가 오면 누구 고객? 내 고객. 그리고 대리점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전문차 능력껏 200명, 100명, 200명, 500명까지 모집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0명, 2000명, 3000명 모으는 거는 솔직히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보셨던 부산의 소건재 씨는 4개의 대리점과 그리고 350여개 판매점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N스마트를 통해서 대리점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유통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거점을 활용해서도 거점 마케팅을 통해서도 소비자를 모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뭐 대리점, 판매점이 아니더라도 카페, 그다음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도 N스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는 고객님들을 유치해서 소비자를 모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매장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냥 오피스텔 하나에 고객님이 오셔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해운대에도 저희가 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소개로 6개 대리점이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총 매출에 대한 5에서 12%를 제가 한 번 더 팀적인 수입으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자 이 6개 대리점에서 4인 가족들만 우리 가족 소비라도 좀 줄여보자 해서 4명씩만 개통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소비자는 총 24명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금 매출은 약 5만원을 쓴다 가정을 했을 때 120만원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최소 5%로 잡았을 때 매월 6만원이라는 수익이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를 모집한 그런 수익 외에 이렇게 대리점을 모집을 함으로써 나에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우리 가족이 싸게 쓰니까 나도 소비자를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약 100명 정도의 소비자를 각자 모집을 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소비자는 600명이 될 거고요.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쓴 요금 매출은 약 3천만 원의 5%가 저한테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최소 매월 150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무한연세 소개. 제가 이 6개의 대리점만 소개를 하고 저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점 사장님들도 소비자를 모집을 해보고 내가 돈을 벌어보고 그런 걸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나가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간접적인 소개에 의해서 매출은 더욱더욱 커질 겁니다. 그랬을 때 저의 추가적인 수익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약 50개의 대리점이 100명씩만 모집을 했다라고 보았을 때 소비자는 약 5,000명 정도가 될 거고요. 저한테는 최소 매월 1,250만 원이라는 어떤 수익이요? 그 대리점 사장님께서 벌어가셨던 권리 수입을 제가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가 있어도 나오는 수입이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이라는 상품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정말 메리트 있어요. 사실 내가 이 빈포인터를 하나 판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 전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통신이라는 상품은 집에 4인 가족이 따로따로 하나씩 쓰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심지어 강아지까지 GPS로 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는 어디서 관여를 하나요? 관장을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은 지금 개인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4가지 정도는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발리는 상품이다. 저는 정말 여기서 메리트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자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요금 충전을 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메리트 있는 자연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통신 상품의 특징들 때문에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산 취득 사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누군지 아시는가요? 네, 워렌 버핏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여드리고 강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네, 이 영상은 배달의 민족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2020년에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돼서 이 어플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요금 시장, 무선통신 요금 시장은 더더욱 커지겠구나.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있는 나는 또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정말 많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지겠다. 편해지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보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정보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미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검토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초사업설명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